전부 다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뭐 빠진 거 있나요? 게임.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섹터 중에서 시가총액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다 테마주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에 얘네들이 갖고 놀았던 건데 작년에 하반기에 그 시세를 준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섹터죠. 그러면 이것처럼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맞겠다고 생각하면 올해 하반기 저는 5월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5월까지 얘가 1년간의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0%죠. 5월까지 무조건 저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그것도 중소형주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섹터는 적어도 첨단 기업은 아니다. 그러면 정책 관련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했거든요. 이제 대선이 나왔기 때문에 네거티브 안 할 거고 앞으로는 정책 선거를 할 거거든요. 계속 정책 선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책만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월달 대선까지는 정책 관련주가 급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월까지는 또 다른 중소형 테마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는 지수는 이제부터는 이제 지수가 이제 되게 안 좋으니까 6월부터 죄송합니다. 6월부터는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대부분 스마트 머니든 기관들이든 이제부터 6월 말부터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익 실현하고 이제 아마 하반기 지수 하락에 대한 해치 투자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1월부터 이제부터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제 또 다른 대박 테드, 그러니까 또 다른 대박 중소형 섹터를 무조건 발굴해서 매집하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6월달까지 막 이렇게 대형주를 들고 막 지금 물린 주식 들고 막 기다리고 이러면 어차피 또 희망 고문 당하다가 또 6월달부터 크게 또 뚫게 맞아요. 첨단 기업들 막 물렸는 거 그거 그 갖고 있으면 반등시 그러니까 뒷파동 나올 때 빨리 바꿔야지. 갖고 있으면 또 맞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테마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테마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로봇 테마,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 로봇 테마, PC 테마 다 얘기했잖아요. 남들 얘기 안 할 때. 이거 보시면 알아요. 유튜브 제 거 보시면. 그러니까 사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매집 단계에서는, 전 방송에서 매집 단계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유료 회원들한테 욕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유료 회원들이 그렇게 할까요? 누구는 돈 내고 듣고 누구는 그냥 듣고 이렇게 이게 컴플레인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년 장사를 5월까지 다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니 저떡하니 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는요, 어, 어, 이거는 그냥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장 중에서 박스권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그런 전략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이런 형태의 큰 흐름이라면 내가 물린 종목을 여기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바꾸면 엇박자가 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가 베어마켓 랠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 소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어, 네. 주가가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베어마켓 랠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다시 하반기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이 라인에서 내가 물려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왜? 올라오는 폭도 없지만 내가 산 가격대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또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추세 상승 구간에서 눌림목인지, 그러니까 눌림목 박스권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하락 구간에서 눌림목 조정인지, 즉 베어마켓 랠리인지를 잘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뭐 경기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개인들에게 절대로 안 줍니다. 제가 한국경제TV 22년째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줍니까? 주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한 3년, 4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락 나오는 파동을 다 견딜 수 있다면 괜찮지만 안 준다니까요. 이 매물대인데 이걸 스마트머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걸 다 받고 이걸 땡긴다고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페드에서 조기 금리하고 테이퍼링에 서 자산 배가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저는 제가요 가치 투자 이렇게 기업 평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작년부터 그거 안 봐요. 지금은 그런 장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직 트렌드하고 테마로 가는 중소형 섹터를 골라야 된다고요. 이번에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세게 갔던 게 LG노텍인데 LG노텍도 시가총액 10조가 안 넘어요. 즉 아무리 무거워도 시가총액이 10조 이하 종목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장이에요. 가능하면 5조 이하로 해요. 더 가능하면 1조 이하 해야 돼요. 지금 이 장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웃기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교육 상품을 하나 냈는데요. 어, 교육 상품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졸교라는 사람이 신고가 눌림목 매매 반을 하는데 이게 급등주 패턴에 대한 교육을 한대요. 주로 중소형주겠죠? 시가총액 5조, 10조 이하짜리.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 교육을 하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 그 교육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교육을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제 형태로서는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요. 지수가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거 말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올리는 종목들 제외하고는요.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하든 라이브를 하든 간에 타겟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교육 섹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런 형태예요. 자,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못 들으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꼭 올릴 겁니다. 이거를 졸교라고 치시면 제 졸교 행복 투자 여행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여기에 꼭 구독하시고 여기다가 꼭 이렇게 오늘 건 오늘 올릴 거니까요. 시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제가 맨날 얘기했죠. 2, 3개월 정도 확 올렸다가 다시 죽이고. 그러니까 거의 급등주 패턴인데요. 이게 한 2, 3개월 정도로 급등시켰다가 죽이고, 급등시켰다가 죽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단호컨대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5월까지 수익을 내고 빨리 나와야지. 5월 말까지 물린 주식 보유하고 기다리다가 다가는 하반기에 크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첨단 기업들이 죽어나는 형태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뒷파동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뒷파동에서 종목 교체 안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하반기에 자율주행 로봇 PCB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발 부탁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남들이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하는 종목, 관심 없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세요. 그것도 이제 매집해야 되는 그런 그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막 떠들 때 사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 업종은 핫한 업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한다는 건 이제 그게 마지막 상승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는데 그걸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들 사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다 종목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로봇이나 PCB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에 왜 8월달, 9월달에 방송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이제 물류나 상용 쪽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 많이 갈 것이고 로봇도 갈 것이고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러니까 미리 그때만 해도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섹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움직이는 종목들 맨날 바닥에서 사서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막 날아가는데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 업종을 따라 붙는 거 엄청 위험해요. 지금처럼 베어마켓 랠리스는 진짜 힘들어요. 위험한 거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육 만든 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했던 패턴에서는 전혀 이게 막 개 잡주를 급등주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시가총액 10조 이하, 그나마 5조 이하, 그 다음에 1조 이하의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자율주행, 뭐 PCB, 로봇 이런 것들이 뭐 시가총액이 뭐 불량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5월까지 여러분들이 뭐든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6월달 이후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제가 얘기했던 이 형태를 계속 얘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대형주나 내가 고점에서 물려서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집을 해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자율주행, PCB, 로봇이었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안 뜯을 때. 벌써 뜯어놨던 종목들 다 어제도 보세요. 어제는 좀 올라갔지만 이번 주에 월화수목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첨단 기업 좀 줄이라 그랬거든요. 이때 다들 보셨죠? 지난 12월 3일, 30일 날 전화 방송할 때 이때 주도주 바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첨단 기업들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근데 나스닥부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해서 방송이나 저기 신문에서 계속 첨단 기업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8월, 9월, 10월 달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요, 중소형주 시가총액 10조 이하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급등주 패턴 하라 그럴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다 짜서 하는 겁니다. 페드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이게 다 제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거죠. 제 말이 맞다면요, 여러분들 1월에서 5월달 말고는 수익 못 냅니다. 근데 1월달, 5월달에 지금 막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거 사서 물려갖고 대형주 물려갖고 갖고 있어서 수익 난 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 매수 비율이 3천선 이상에서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80% 이상 쌓여 있을 때 이럴 때 시장이 이거 뚫고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페드가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을 때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대형주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작년에 주구장창 제가 2월달, 3월달부터 대형주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 가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요.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제외죠. 왜? 첨단 기업들이 가게 되면 반드시 반도체는 써야 되거든요. 딴 건 안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PCB는 꼭 써야 돼요. 뭐 자율주행을 하든 로봇을 하든 반도체랑 PCB, 인공지능을 하든 반도체랑 PCB는 꼭 써야 돼요. 두 가지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는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5월까지는 중소형주 테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도 옛날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중소형주 테마 중에 급등주 이러니까 재무가 안 좋은 주식들 급등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고요. 자산 매각을 하는데 예전처럼 묻지마 세력주들이 급등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이자도 못 주는 기업들이 이제는 퇴출 가게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급등을 한다라는 패턴들 중에 이자도 못 주는 기업들이 급등하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다 자율주행, PCB, 메타버스, NFT, 게임 막 이런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첨단 기업 테마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급등을 한다 그러더라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막 세력주, 작전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트렌드.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좋고 알짜 기업들이 트렌드의 타이밍을 잘 만나서 급등을 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져요. 제가 이 얘기도 작년에 했잖아요. 제발 좀 이자도 못 주는 기업들, 재무구조 막 안 좋은 기업들 하지 마시라고 작년에.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도 안 된다고.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이 뭐였어요? 대표적인 업종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유동성 공급하는 시점에는 절대 못 가는 업종이 하나 있잖아요.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네. 제약을 하면 좀 괜찮았죠. 바이오. 죽 쓰는 거죠. 저희가 바이오 기업 안 하잖아요. 저희 셀트리온을 그때 30만 원대인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그때부터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때마다 셀트리온 18만 원, 그러니까 제가 무방할 때마다 작년에 무방할 때마다 그때가 한 30만 대인가? 뭐 그랬을 때. 그때요. 셀트리온 30만 할 때였어요. 28만 할 때인가? 28만 하고 30만 할 때요. 셀트리온. 그 아마 제 무방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86님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셀트리온 이거 18만 원 갈 수도 있다고. 주말 무방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얘기했죠? 86님. 셀트리온 18만 원 갈 수도 있다고. 예. 이때 제가 20만 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무방 때마다 했어요, 제가. 그 셀트리온은 신약 치료제 만드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요, 제가 이 얘기 하면서 무방을 했는데 이 얘기 하면서 바이오도 그때 막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막 풀 때, 이제 유동성을 이렇게 좋을 때, 페드가 유동성을 좋을 때는 절대로 실적 안 나온 주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트렌드가 안 맞는 주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랬어요. 저희도 비중이 좀 작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물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잘라버리고 절대 안 했어요, 바이오는. 손도 안 댔어요. 종목 비중 3% 정도를 테스트했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급등주를 하더라도, 괜찮은 알짜 기업들이 트렌드나 타이밍을 잘 만들어서 가야 되는 형태니까. 예. 쉽지 않죠.
그리고 한 두 개 섹터가 날아가면 다른 거는 또 쉬고 있어야 되고. 그 순환매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올라가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올라가도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올라도 인포뱅크와 칩셋 미디어 둘 다 자율주행차거든요. 둘 다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긴 했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팅크웨어, 그 다음에 똑같은 LG 노텍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LG 디스플레이 상대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1등주와 2등주의 차이가 굉장히 세요. 근데 그 차이를 보면 얘는 시가총액 8조 6천억이에요. 근데 이노텍은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제 7조 9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 있을 때 한 5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포뱅크가 시차가 얼마냐? 예, 1,900억밖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중소형주 장세예요. 대형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중소형주 장세라고요. 제가요, 진짜 이게 누가 졸교 대표가 급등주 패턴 이게 세력 급등주가 아니고 똘똘한 중소형주 급등주 패턴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게 거래량도 있고 가격 신고가도 있는데요. 추세 상승 종목일 때는 가격 신고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사상 최고치 가격이 터진 종목이 다 주도주예요. 근데요, 지금처럼 베어마켓 랠리에서는요, 거래량 신고가 종목을 해야 돼요. 가격 신고가 종목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 거의 없어요. 몇 종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가격 신고가 종목 했다 그래봐야 심택, 코리아 서킷.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격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LG 노텍 이런 것들. 예. 이 다 가격 신고가 종목이에요. 근데요, 진짜 대박 주는 가격 신고가 종목도 있지만 이 거래량 신고가 종목이 더 많아요. 제가 이번에 다 제가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데이터 다 내갖고요. 이거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막 세력주 하지 말고 급등주 하지 말고 이게 항상 이런 급등주를 하려면 항상 거래량 신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항상 양봉에서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 신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래량 신고가, 가격 신고가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가격이 돌파하는 거와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눌림목일 때. 근데 두 종류의 차이는 뭐냐면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터졌을 때는 오랫동안 눌러요. 이렇게 물량을 잡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누르고 다시 올리고요. 가격의 신고가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눌러요. 많이 안 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많이 안 빼죠. 그리고 이 눌림목에서도요, 꼭 거래량이 신고가가 나와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가격 신고가도 나오지만 꼭 거래량에 대한 신고가 한번 터져요. 이렇게 양봉에서 내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지만요, 막 단타나 막 이렇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집해서 이런 것들 좀 중소형 매집해서 한 3개월 있게 만에 그냥 50% 100% 먹고 나오는 게 훨씬 지금은 이런 게 좋은 장사예요.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해봐야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상승장에서는 돈이 되는데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돈이 안 돼요. 그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스마트 머니들이 올해 1년 장사하는 거는 딱 매집해서 어떤 트렌드가 딱 불면, 만약에 삼성에서 로봇 산업 들어간다 딱 불면, 근데 그게 삼성에서는 그냥 하겠어요? 다 트렌드에 맞춰서 하겠지? 내부 정보 다 빼서 하지, 스마트 머니들이. 딱 매집해서 그거 딱 터지게 그 기사 내기 한, 한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차 상승 딱 해놓고요. 그거 딱 터뜨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 다 해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잡주 이런 거 올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장이 아니래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파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상품 제가 딱 얘기했죠. 우량주 아니에요, 그냥. 신고가 눌림목 매매 반 급등주 패턴. 그 급등주 패턴, 옛날에 그 잡주들, 아이, 그런 시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급등하는 거는 로봇, 자율주행, PCB처럼, 첨단 테마나 정책 테마나 테마를 갖고 가야 돼요. 그 테마 중에서도 이상한 기업들 못 간다니까요. 정말 유망한 기업들만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로봇 쪽에서 유진 로봇도 이제 전통적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미래나토노텍이 굉장히 이게 좋은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가 탑저잖아요. 얘 볼까요? 네.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세력주들은요, 이런 주식이 무슨 세력주입니까? 연 기업의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유보율이 1500%예요. 이런 기업들 땡기는 옛날의 세력주나 급등주는 그런 종목을 땡겼고, 이제는 그런 종목을 땡기는 장이 아니란